안녕하세요. 영동상 촌농원입니다. 이 밭은 이제 2년차 홍로 자홍 이제 사과밭이에요. 근데 이제 착가가 이제 꽤 시켰어요. 2년차인데 이게 홍로는 수세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홍로는 수세를 좀 세게 관리를 하거든요. 부사는 맨날 약하게 해라, 약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홍로는 세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력이 약한 나무들 있죠. 품종, 사과 품종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시나노 골드 아리수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고 하여튼 부사 나머지. 부사는 이제 수세가 세면 꽃눈이 안 오기 때문에 유인도 하고 막 수세를 약하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나노 골드나 홍로나 그런 것들은 이제 꽃은 잘 와요. 잘 오는데 수세가 너무 약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초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신초가 잘 나오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시나노 골든 아리수나 이제 세력이 약한 품종을 이제 재배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 접목 부위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부사 같은 경우는 M9 같은 경우는 뭐 10cm에서 15cm가 적당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시나노 골드 아리수를 저도 재배를 해보니까요, 시범적으로 이것들은 10cm 이렇게 노출하면 안 돼요. 수세가 너무 약해.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사나 요 홍로나 이런 거는 지금 제가 15cm 막 이렇게 노출했는데도 수세가 좋잖아요. 2년 차인데 괜찮은데 이 아리수나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수세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5cm 정도만 노출을 하세요. 처음에 심을 때 깊게 심으라는 거예요. 노출 보이를 많이 한 다음에 수세를 살리기 위해서 거름도 많이 하고 비료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에요. 그런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처음에 식재할 때 5cm 정도만 노출을 하면요. 그러면은 뿌리가 노출을 많이 한 거에 비해서 뿌리가 많아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퇴비도 많이 안 해도 되죠. 비료도 많이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접목 부위 노출을 많이 하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접목 부위를 노출을 많이 한 상태에서는요. 거름을 많이 하고 비료를 많이 해도 수세가 잘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품종들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한번 착가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해거리를 해요. 해거리 또 수세가 떨어지면서 해거리를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 창출하는데 매년 수익 창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식재하실 때 5cm 정도만 시나노 골드 아리수는 깊게 심으세요. 그러면은 그런 값도 많이 안 들어가고 비료값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 신초도 잘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식재를 5cm만 노출해서 심고요. 그리고 신초가 안 나오는 나무들을 이제 신초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제가 이제 이거는 부사도 통하는 거예요. 시나노 골드 아리수 이런 거는 식재할 때 어떻게 식재해야 되냐면은 모목을 사오죠. 그러면은 굵은 가지는 무조건 주관해서 기부해서 없애버려요. 완전 절단을 해요. 식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초리 모양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초가 잘 나오지. 예를 들어서 굵은 가지에 예를 들어서 가지가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8개는 가지가 가는데 아주 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간에 비해서 한 막 5분의 1 이 정도요. 그런데 주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게 2분의 1은 말할 것도 없고 3분의 1 되는 것도 두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식재를 했어요.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 2개, 3개 가지, 굵은 가지가 영양분을 그걸로 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 식재를 하고 조금만 굵으면은 3분의 1 돼도 다 자르세요. 자르고 새로 받는 게 나아요.
완전히 훑어도 좋아요. 완전히 가지 하나도 없이 싹 훑고 심어요. 그러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가지가. 첫 해는 수세가 약한 품종이라서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가져가요. 1년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초리 같이 다 훑었으면은 주관이 굵어지겠죠. 영양분이 신초가 이제 아주 가늘은 신초니까 남는 영양분은 이제 주관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장 양분이 주관에 굵으면 굵을수록 저장 양분이 많이 저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주관이 굵어졌다는 뜻은 뿌리에도 저장을 하고 주관 몸통 이제 껍질, 그러니까 한마디로 껍질에도 이제 그 영양분이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해 이제 2년 차에는 아주 작은 이제 신초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상 처리를 하면 잘 나와요. 굵은 가지만 없으면 무조건 잘 나와요. 굵은 가지가 있으면 아상 처리를 하건 뭐 BM 처리를 하건 안 나와요. 수세 약한 나무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굵으면 다 훑어요.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시나노 골든 아리수를 이제 식재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한 거를 이제 모르고 이제 식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굵은 가지가 있게끔 식재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이 많이 와요. 왜 신초가 안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모목 심고 굵은 가지는 전정을 했나.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냥 심었대요. 그러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올해 식재한 거는, 그러니까 올 겨울에 그 굵은 가지를 다 없애는 거죠. 전정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식재하고 첫 해에 다 가지를 없앤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안 없애고 혹시 심으신 분들 있으면은 올 겨울에 3분의 1까지 되는 척지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 잘 넣으세요. 없애요. 그리고 2년 차에 다 받는 거죠. 그러면 저장 양분이 뿌리에도 있고 이제 다 저장이 된 양분이 척지가 굵은 척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잘 나와요. 척지가 2년 차에는 아상 처리하고 BM 처리하면은, 그래서 2년 차에 20개 30개를 왕창 받는 거죠. 이제 조금 이해되셨나 모르겠네, 원리를. 그러니까 굵은 가지가 있으면 척지가요 안 나와요. 신초 부사 같은 경우도 잘 안 나오는 판에 시나노 골든 아니수나 이렇게 수세가 약한 품종은 안 나와요. 신초가. 그러다 보면은 척지 수가 엄청 적겠죠. 그러면은 5년 6년 지나면은 그 수확이 본격적으로 될 때 수확량이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척지 수가 많은 사과나무하고 척지수가 적은 사과나무하고는 수확량이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2, 3년 있다가 내가 척지를 받아야지. 3, 4년 있다 척지를 받아야지. 그러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원리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척지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받고 싶은데 아상 처리를 해도요 아주 약하게 나와요. 그냥 결과지 개념으로 나오지 연구 척지로 사용에는 부적합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3년 안에 유목 키우는데 중점을 두라. 사과 수확량보다 모목을 사와가지고 그 척지를 그대로 심으면은 2년 차에 많이 달려요. 저도 알아요, 그거를. 왜 그런가 하면 사과는 2년 차 가지에서 이제 결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그래서 모목을 사왔을 때 그 상태에서 심으면은 2년차 3년차의 수확량은 엄청 많죠. 많은데 3, 4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주간에 비해서 그 척지가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3, 4년 후에 그거 후회하고 그때 날려요. 그러면은 척지가 잘 나오겠어요? 수영은 완전히 흐트러진 상태죠. 그러면은 제가 말한 대로 모목을 키운 분들에 비해서 수확량이 4년, 5년, 6년 될수록 점점 이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년까지는 주관 굵기를 키울 생각을 하시고, 척지는 아주 가늘게 키우시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굵은 척지를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년 제일 좋은 거는 모목을 이제 사왔을 때
전목 부위를 한 5cm만 노출하고 깊게 심으시고요. 완전히 좋은 양토, 좋은 토질에는 7, 8cm 요 정도 이제 하시고, 정말 안 좋은 땅 이런 데는 뭐 3, 4cm만 노출해도 돼요. 아리수하고 시나노 골드는.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그 모목 사왔을 때 척지, 굵은 척지는 다 신고 다 자르시고, 이제 신초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유인을 해줘야 돼요. 그 신초 척지를. 그러면은 그 척지는 안 굵어지고 나머지 영양분이 다른 신초를 이제 내는 데다가 이제 영양분을 투입을 하겠죠.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남는 영양분은 주관이 굵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차에도 이제 1년 차 겨울 때 또 굵은 척지는 다 자르고요. 그래서 2년 차에는 완전히 가지를 다 받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해서 20, 30개. 제가 말한 대로 이 두 가지만 철저하게 지키시면은 한 가지 더 추가가 있네요. 11월 부산은 제가 첫 해서부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비료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과원을 조성할 때 토양 검정을 하고 퇴비를 넣고 또 스케고토나 용성인비나 용가린이나 이런 거를 맞게 토양을 해서 밭을 장만을 하고 사과나무를 심는 게 원칙이에요. 그랬을 때 심고 첫 해는 비료 종류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비료를 요소를 줘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웃자라고 꽃눈이 안 와서 하는 얘기예요. 부산은요. 그런데 시나노골드나 아리수는 밭장만 할 때 그렇게 하셨어도 물 자주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비를 이제 요소 종류를 조금씩 이제 물 주기 전에 조금씩 사방팔방으로 이제 좀 골고루 이제 조금 추비를 주시고 물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가 중요하냐면 5월 말까지가 중요해요. 4월하고 식재를 하고요. 보통 식재를 3월 한 중순 그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식재를 하고 3월 중순에 식재를 하고 5월 말까지가 신초가 제일 잘 나오는 시기예요. 그때 물을 3, 4일 간격으로 최소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요소를 토양에 살포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신초가 잘 나와요. 그러고 2년 차서부터는 유박 종류 있죠. 유박 종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저도 이 홍로밭 지금 2년 차인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좀 키웠어요. 홍로는 이건 좀 수세를 세게 관리를 해야 돼요. 부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시나노골드 아리수는 더 하겠죠. 그래서 그럼도 적극적으로 하셔도 돼요. 꽃눈 잘 오기 때문에. 그 대신 유인만 잘 하셔요. 그러면은 아리수, 시나노골드 지금 말한 거 이렇게만 하시면 제가 신초 잘 나온다고 보장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품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많이 배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년, 5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초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는 굵은 가지를 잘라도 안 나오고요. 하여튼 성목이 딱 되잖아요. 한 5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사근, 홍록은, 아리수근 모든 품종은 신초가 이제 아상 처리를 하고 BM 처리를 해도 안 나와요. 유목 때는 잘 나와죠. 그러니까 3년까지 좀 힘들어도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은 완전히 이게 집 짓는데 기초예요. 3년까지는 튼튼하게 딱 그렇게만 해놓으면 나머지 사과농사 폐원할 때까지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말 영상 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이에요. 예, 좀 참고가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거는 잘만 적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영동상촌농원이었습니다.